이번에 2016년요 제3회가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특히 산업안전기사는 1년에 시험이 국가기술자격증 기사시험이 4개 중에서 4번 중에서 3번을 봅니다. 1회, 2회, 3회인데요. 1회는 항상 3월달, 2회는 5월달, 3회는 8월달 보는데 3회 바로 8월 20일 날 봤던 시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2017년 1회 3월달에 본다면 1을 뽑고 2회에 본다면 5월달이거든요. 그 다음에 3회를 본다면 8월달인데 이거는 2016년 8월 21일 날 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1번입니다. 크롤러 크레인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크롤러 크레인이에요. 운반에는요 당연히 수송차가 필요하다. 부모 조립 및 해체 장소를 고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사지 작업 시 아웃리그를 설치한다 그런데 크롤러 크레인은요 아웃리그가 없어요. 그래서 아웃리그를 설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크롤러 크레인 트럭 대신에 트럭 크레인의 타이어 대신에 크롤러를 장착한다 그런데 크롤러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왜 금속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타이어를 우리는 크롤러 타이어라고 이렇게 돼 가지고 산이고 뭐가 암때라도 올라가죠. 여기 이제 유일하게 아웃리그가 없어요. 그래서 크롤러식 타워 크레인 자체는 크롤러 크레인에 같지만 직립 고정된 붐 끝에 가능한 보조붐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크롤러를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형을 사용할 경우 최대 폭을 고려하여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트럭 크레인의 타이어 대신 크롤러를 장착한 것이기 때문에 아웃리그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 크롤러 자체가 이게 어떻게 하면 흙이라든 어디든 무엇이든지 다 얘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얘 자체가 뭐예요?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102번인데요. 낙하물 방지망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어 선반을 설치해 준수할 사항이다. 갈로 안에 알맞는 것은 보여요. 높이는 항상 몇 미터? 10m 이내. 그럼 10 다 1번하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0m 이내에서는 내민 길이는 100m를 보면 2가 되겠습니다. 답은 얼마? 1번이 되겠네요. 3일 때는 어떻게? 외부 바깥면이라 하면 3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으로도 했죠. 바로 높이는 10m, 내민 길이는 2m, 각도는 20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103번입니다. 강간을 비계로 한다. 우린 강간 비계, 파이프라 이 말이에요. 강간을 비계로 구성하는 게 준수할 사항 옳지 않는 것은 비계 기둥의 간격은요. 띠장 방향에서 1.5에서 이상 1.8m 이하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계 기둥의 적재 하중은 300kg라고 하는데 반드시 단간 비계 기둥 간격 비계 기둥의 적재 하중은 400kg입니다. 틀렸어요. 답은 2번 돼요. 비계 기둥의 적재 하중 얼마? 400kg. 답은 2번입니다. 3번요.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은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2개의 강간을 묶어 세우고요.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자.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의 위치를 설치한다. 우리는 이 보충 학습으로서요. 법에 있는 내용을 또 만화 형태로도 우리 그려놨습니다. 이런 그림을 봐도 여러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비계 기둥의 적재하중 얼마? 400kg 이상이죠. 104번입니다. 깊이 10.5m에서 굴착의 경우 계측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 또는 계측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계측기는요. 수위계라든지 응력계라든지 경사계, 지진 가속계는 없어요. 지직을 가속도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다음 중 흙막이 벽 설치 공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흙막이 벽 설치 공법은요. 강제 널말뚝 공법, 그 다음에 지하연속 공법이라든지 어세인 공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트런치컷 공법은 뭐냐 그러면 아일랜드 공법의 반대가 트런치 공법이죠. 이거는 봐요. 부분 굴착 방법이 하나인데요. 아일랜드 공법은 흙막이 오프컷 공법, 경사면 오프컷 공법이 절충하는 방법. 트런치컷이라는 건 아일랜드 공법과 반대로 주변부를 먼저 시공하고 나중에 중앙부를 굴착하는 방법. 이거는 바로 흙막이 설치 공법이 아니고 부분 굴착 방법이 트런치 공법이 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다음 중 건물 해체용 기구와 거리가 먼 것은 역시 여기도 했어요. 우리는 2016년
5월 8일 때 했고 3월 6일 날 또 했던 문제예요. 첫째 앞세기로 제가 잡아서 막 부시는 거 맞죠? 해체가 되죠. 스크래프는요. 땅을 쉽게 말 긁어서 채굴을 하거나 적재하거나 운반 하역하는 거예요. 답은 2번이에요. 철해머잭 이런 건 다 뭐 하는 거다? 해체용 기구가 되겠습니다. 107번입니다. 다음은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인데 다음 빈칸에 수치를 고르면 건설공사에 사용한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는 높이 8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작은데 7이에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다 그림으로 보여줬지만 여기 바로 이제 7m가 나오겠죠. 여기 있죠. 건설공사에 사용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는 얼마?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써. 이렇게 갈로서 바로 여러분이 합격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도 출제되었고요.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조에 가설 통로의 구조라고 명쾌하게 정의가 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108번입니다. 중량물이라는 말은요. 원래 무게가 100kg 이상을 가지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량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중량물을 운반할 때 바른 자세로 옳은 것은 해야 돼요.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으로 들어올린다.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 이거는 나는 디스크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 틀렸어요. 둘째, 중량은 보통 자기 체중의 60%가 아니고 40%가 적어 틀렸어요. 물건을 최대한 몸에서 멀리 떼어두는 반드시 가까이 붙여야 돼. 사랑하는 사람을 꽉 잡아야 돼요. 틀렸어요. 네 번째, 맞겠죠. 뭐 길이가 긴 물건은 앞쪽으로 놓게 하여 잘 알아야 돼. 길이가 앞쪽으로 높여요. 뒤쪽으로 높이면 튀어져. 그러니까 유일하게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09번입니다. 콘크리트예요. 압축 강도입니다. 누지르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요. 양생 온도라든지 콘크리트 재령이라든지 물 시멘트비라든지 거푸집의 강도는 뭐예요? 거푸집이는 뭐예요? 거푸집은 시멘트 풀이 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시멘트를 쳤을 때 모양을 유지하는 게 가지고 우리는 거푸집 틀이라고. 이거는 압축 강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0번째입니다. 하물의 하중을요.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의 안전계수는 얼마냐 그래요. 제가 그랬죠. 사람이 관계되는 것 같으면 얼마 10이라고 사람의 관계 안 되면 대개 다 뭐라? 5라 그래서 여기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안전계수는 그래서 여기 있죠. 근로자가 탑승한다 그러면 10이고 하물만 하니까 뭐가 돼요? 5. 볼 필요 없죠. 그 다음 훅, 사클, 클램프, 리프트의 경우는 3. 그 밖의 경우는 4. 여러분 그림을 봤어도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3조에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요. 우리는 건설안전기술은 80% 이상이 어디서 나온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법에서 출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1번째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바로 이거예요. 갈로속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일 작업에 갖는 거푸집, 동바리 등은 변형이에요. 변형, 변이문 또는 집안의 치마 유무들 중 그게 어디 있어? 답이 바로 1번이 되겠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시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꼭 한 번쯤 시간 날 때 혹은 읽어보고 저하고 풀 때는 그냥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답 체크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갈로속 비슷한 거예요. 일반건설 갑이에요. 일반건설 갑. 갑의 대상액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 그 다음에 50억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험 비율 및 기초예금은 5억 미만 5억 원 어때요? 여기 5억 원 이상 5억 15억 원 미만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여기 해당되는 내용인데 뭐라 그랬어요? 일반 건설공사 갑이라 그랬잖아요. 갑이니까 그대로 쭉 가니까 여기는 비율은 얼마? 1.86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기초액은 얼마? 534만 9천 원. 534만 9천 원. 답은 바로 몇 번이 돼? 1번이 되겠습니다.
113번입니다. 113번은 보면요. 포면 장력이 흙 입자의 이동을 막네. 흙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죠. 이동을 막고 조밀하게 다져지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과 관계 깊은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벌킹 현상이라고. 벌킹은 뭐냐면 비점성어 사질토가 건조 상태의 물을 약간 흡수하는 경우 포면 장렬의 입자 배열이 변화되는 것. 단립 구조에서 붕소 구조, 벌집 같은 형태로 최적이 팽창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벌킹 현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4번입니다. 추락 방지망 설치 시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매듭 있는 방망이, 매듭 없는 방망이, 매듭 방망이 신품에 대한 인정. 이것도 2016년 3월달, 5월달 연속은 얼마? 200kg 이상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5번입니다. 역시 2016년도에 5월달, 3월달 계속 나왔죠. 이거는 실기 필답형에도 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촬영기 건설기에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3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용하는 촬영 건설기의 종류 및 성능 맞죠? 촬영기 운행 경로 맞죠? 촬영기 건설기 작업 방법 맞죠? 그럼 4번을 읽어볼 필요 없어. 유도자 배치 이런 거는 없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6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할 때 안전수칙 옳지 않는 것은 타설 순서는요. 계획에 의해 실시해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은 반드시 계획에 의해 해야 된다. 이걸 PDCA를 제가 항상 적용하라 그랬죠. 진동기는요.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좋은다는데 진동기를 많이 사용하면요. 여기도 있지만 적절히 사용해야 돼요. 무엇이든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유불급이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3번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거푸짐, 지붕 등의 이상임을 확인해야 되고 넷째 손수레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손수레를 타설하는 위치까지 천천히 운반해 빨리 뛰어다니면 안 되죠. 거푸짐에 충격을 주지 않아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 8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큰 항목으로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안전관리자가 되면 안전관리자이면 건설업에 취직될 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는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과 하도급이 있을 때는 원도급에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통제를 위한 이게 봐야 돼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통제입니다. 교통통제는요. 산업안전에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답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신호수인건비 틀렸어요. 셋째, 기생제품 안전장치 고장 교체 비용이라든지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크게는 이래 대항목으로 8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8번인데요. 크레인이나요. 대리기에서 붐의 각도라든지 작업 반경별로 작용시킬 수 있는 최대한 훅, 와이로프, 달기기구의 공제한 하중이 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전격 하중이 뭐냐 이래가지고 2016년 5월 달에도 나왔죠. 저는 벌써 답을 놔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전격 하중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9번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위험물의 무게가 단위 하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하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 싣고 내리는 작업 옛날에는 뭐예요? 상하차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말로 한다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 지휘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을 이라고했어요. 반드시 작업 지휘자는요. 작업 순서라든지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해야 합니다. 둘째요.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피 방법을 미리 교육한다는데 대피 방법은요. 민방위 훈련에서 하는 거지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 작업은 적재하면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는 바로 119번 답은 뭐냐? 대피 방법 우리가 미리 할 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로프 풀기 작업 때는 벗기 적재하면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까지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77조 씻거나 노리는 작업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20번입니다. 다음 와이로프의 양중기에 사용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맞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어요. 첫째,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8% 사용할 수 있어요. 왜? 10%까지니까. 봐요. 와이로프 한 꼬임의 수가 갈로 필요 없어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그리고 이거는 아직 사용할 수 있어요. 1번이 답이네. 지름에 가면서 공칭 지름에 8%인 거, 공칭 지름에 7%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심하게 부식된 거 사용할 수 없어요. 변형 없죠. 이음매가 있는 거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6년 8월 21일 산업안전기사 3회 문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이번 시험에 안전한 합격으로 모시기 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합격을 한다는 것은요. 건강하고 장수되고 부자 되는 길이 바로 산업안전기사의 자격 취득길입니다. 그래요. 또 다른 정보가 있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합격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